그러면 이 약은 어떻게 보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 임상시험에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신약에 대한 소식이 들어와서 분명히 이제 환자나 가족과 의료진 모두에게 너무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뇌청춘TV의 한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영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앙처럼 다가오고 있는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은 없을지 요즘 이슈인 치매 신약에 대한 궁금증까지 뇌청춘에서 공개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치매란 무엇인지,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면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질병이 있는 건지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일까 건망증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도 굳이 기준을 나눈다면 기억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능력 유지가 되면 저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생각을 하고 치매 전 단계 또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하는 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치매라고 부르고요. 그때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치매하면 보통 노년기에 생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젊은 환자들도 있고 40, 50대 환자분도 좀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예시라든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젊은 사람들도 오신 분이 있죠. 그 브루스 윌리스도 젊었을 때 치매가 발병을 했었고요. 결국 치매가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소통 전문가로 유명하신 김창욱 님도 내가 경도인지장애가 아닌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치매는 늙은 뇌, 에이지드 브레인이라고 하죠. 늙은 뇌에 훨씬 더 발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5살이 늘어나면 치매 위험이 한 2배 정도가 올라가게 돼요. 60세 치매 위험이 한 1%라면 65세나 2%, 70세나 4%, 2배가 늘어나면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65세 이하에 발병한 치매를 저희가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 발병률은 훨씬 적지만 증상이 훨씬 심하고 진행이 빠른 문제가 있고 또 젊었을 때 발병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가 많아서 심각한 가족 안의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치매가 생기는 건지,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하게 제일 많이 보는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가지고요. 50에서 70% 정도를 전체 치매 중에 차지합니다. 이건 뇌에 독성 단백이 쌓여서 발생을 하는데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 같은 게 쌓여서 발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흔한 치매는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뇌경색이나 뇌허혈성 변화나 뇌출혈로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이게 한 10에서 20% 정도가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흔한 치매는 파킨슨 병을 동반한 루이소체 치매나 성격 변화나 언어의 변화를 동반한 전축적 치매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돌아가시고 나서 루이체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접하게 되는 이런 치매들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원인을 가진 치매에 있어서 저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랑 관련이 될 텐데 혹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전체 치매 한 45% 정도가 예방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젊었을 때 또 중년 이전에는 내 뇌를 많이 쓸수록, 그러니까 내 교육 수준을 높일수록 치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청력 소질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 크기가 실제로 줄어들어서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 외 고지혈증이 있을 때, 또 우울증이 있을 때, 또 머리를 다쳤을 때도 치매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하고 활동도 되게 중요하고요. 만성 질병성에서는 아까 고지혈증 외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때 발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흔하게 하는 금연이 중요하고요. 비만도 중요하고 과도한 음주도 치매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사회 속으로 고립이 되면 치매 발병이 올라가게 되고 대기 오염이 되었을 때, 또 시력이 저하됐을 때도 치매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란셋에 발표했던 위험 요인에는 시력 저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의뢰해서 좀 기억력이 약간 요즘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그렇게 거부하시던 보청기를 좀 쓰기 시작하시면서 인지 기능이 다소 호전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청력이라든지 시력이라든지 이런 감각기관에 대한 충분한 이제 보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위험 요인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치매가 완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완치가 될 수 있나, 아니면 치료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개념인가,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치매 치료라고 얘기하면은 치매의 증상을 개선하는,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약물들이 치매 치료제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흔하게 뭐 도네페실이나 니바스티기민, 갈란타민, 메만틴 같은 약물들이 인지 기능을 개선을 해서 치매로의 진행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도움을 드렸는데요. 작년부터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실제로 질병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발된 약은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레카네맙, 도나네맙 이런 약물들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다 맙으로 끝납니다. 맙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항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항체냐면 뇌에서 아까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중에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중에 아밀로이드 단백에 붙어서 그 단백질을 뇌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항체 치료가 아두카누맙, 레카네맙, 도나네맙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두카누맙은 그 중에 좀 효과가 떨어졌었고 초기에 나왔지만 제대로 실용화가 되지 못한 채 약물 사용을 거의 못하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레카네맙이 사용이 되고 있는 처음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2023년 7월에 승인이 됐고 또 일본과 중국에서도 승인이 됐고 한국에서도 올해 5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병 중에서 아밀로이드를 끌어낼 수 있는 항체 치료제고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에가 공동 개발을 하였고요. 상품명을 레켄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에 붙어서 그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치료제이고 2주마다 정맥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를 한 30분 정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은 어떻게 보면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임상시험에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약을 안 쓴 그 플라세보군에 비해서 27% 정도 질병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가 초기 단계지만 추정을 해봤을 때는 한 3년에서 4년 좀 지원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에서 4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치매의 긴 경과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삶의 질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지기능 유지의 측면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 좋은 효과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레켄비 이후에 또 추가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도나네맙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 7월에 미국에서 릴리라는 제약회사 만든 도나네맙이 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품명은 키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앞에 약물하고 똑같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CDR이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효과성을 평가했었는데요. 투약군이 위약군에 비해서 18개월 투과한 후에는 질병을 한 35% 정도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좀 앞에 약물보다 많았습니다. 뇌가 붓거나 출혈이 되는 부작용을 아리아라고 해서 앞에 레카네맙이 한 20% 정도였다면 도나네맙이 한 30에서 40% 정도로 그 위험이 약간 더 높은 부분이 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레켄비는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됐다고 알고 있고 도나네맙은 아직은 승인 단계는 아직은 승인이 안 아니겠죠. 됐습니다. 예. 아마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예.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신약에 대한 소식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환자나 가족과 의료진 모두에게 너무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여러 위험 요인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으로도 미리 이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위험 요인 중에 하나였던 이제 우울증 이런 정신건강 관리도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는 예방을 위한 관리부터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약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력
노력 이런 것들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뇌청춘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